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올라오는 재생 목록의 명칭이 아마 변경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이 주말반 옮겨졌기 때문에 A2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C4로 변경됩니다. 주말반 4시 반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A가 월수금반, B가 화목토반, 네, C가 토일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본인 시간이 뭔지 금방 압니다. 알겠죠? 네. A2가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2는 2시인지 알았어요? A는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A인가? 이런 생각했나요? 그렇고요. 공통분 문제는 문제 자체가 많이 없어요. 어떤 문제집을 풀어봐도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근에 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등수학 상 개념을 들을 때 공통근을 배운 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공통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죠. 공통근을 다루는 방식은 이거예요. 봐봐. AX는 0이라는 방정식하고 B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AX를 인수분해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왔고, BX를 인수분해 했더니 X-알파, X-감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X는 알파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공통근이잖아. 그러니까 공통근은 연립방정식의 근하고 좀 다릅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은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 미지수가 2개면 식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 3개. 이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걔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고, 공통근은 단순히 미지수는 1개밖에 없어요. 근데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겹치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다르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연립이란 말은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다. 이걸 깔고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공통근이라는 걸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참 좋은데, 미정계수가 이렇게 포함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얘를 빼봐요. 빼보면 더해볼 수도 있어요. 더하거나 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더하는 선택은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냐면, 더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최고차의 개수를 1 잡아놨기 때문에 빼는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1-1이었으면 더하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를 곱해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차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단순히 빼보면 여기선 차수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떨어지겠네. X-알파 이렇게 해보면 감마-베타는 0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상수니까 방정식 해하고 상관이 없고 얘가 공통근이 되잖아. 그러니까 두 식을 가공해서 차수를 자꾸 떨어뜨려도 공통근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최대공역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공통근은 사실상 최대공역수예요. 너네가 두 식을 상수배해서 막 여러 번 더하거나 빼도 최대공역수는 손상을 입지 않는단 말이야. 나머지 애들이 자꾸 바뀌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공통근 문제를 다루려면 제일 첫 번째로는 뭘 해야겠어요? 두 식을 가지고 차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수가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차수를 낮췄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수를 안 낮출 때도 있죠. 대신에 차수를 안 낮췄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식을 가공을 했는데 이 최고차의 개수가 조금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를 뭐 A, B라고 해볼까요? 알겠죠? 그럼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 BX 마이너스 감마 AS B 뺀 거냐? 네. 그러면 AX 마이너스 A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B 감마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1차항이 소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근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뺐는데도 이게 0이다 해서 공통근 하나 나오고 이게 0이다 해서 공통근이 아닌 근이 나오게 되지. 이 아닌 근은 원래 방정식의 근도 아니야.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차수를 올리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수를 올리게 돼서 다른 근이 나오게 되면 얘를 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공통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알겠죠? 필요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은 차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차수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알겠죠? 공통근은 결과적으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인수분해에서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에서 최대 공약수와 관련이 돼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3x의 제곱, 3x의 제곱 있기 때문에 뭘 첫 번째로 시도하라고 했죠? 이 창 소거해서 차수 떨어뜨리라고. 두식을 그냥 뺍니다. 두식을 그냥 빼시면 여기서 여기 뺄게요. 그러면 3kx가 되죠. 맞냐? 마이너스 3k는 0이 됩니다. x는 2다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이게 3k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실제로는 k가 0이어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k가 0인 경우는 k0을 대입해보면 저 두 개의 식이 같아지죠. k0 넣어봐 위에다가 두 개의 식이 같아진다고. 그럼 공통분이 오직 한 개겠어요? 두 개겠죠. 예,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 서술형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x는 1이다. 이지라 하면 바로 감점이야. 알겠지? k가 0인 경우도 성립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k가 0인 경우에 공통분이 두 개니까 안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써주고 1은 공통분이다 라는 얘기니까 k는 이제 1만 대입하면 되죠.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돼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4k 이 0이죠? 4k요? 네. 그럼 k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그죠? 알겠어? 네. 그래서 공통분이 왜 차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차수를 못 낮출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공통분은 뭐냐면 두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최대 공약수를 0이 되게 하는 값이다. 여기까지 알았니?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을 뿐이지 막 차수 올려가지고 공통분 두 개 있다 3차원씩 두 개 줘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물어보지 않을 뿐이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가 뒤틀려서 나와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식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보기는 뭐예요? 나는 착한 출제자야 라는 뜻이죠. 맞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봐. 그러면 반드시 1차 인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구체적인 근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1차 인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보기가 없었더라도 얘는 꼭 1차 인수가 있을 거니까 1차 인수를 찾으려고 해야 돼. 왜 그렇지, 건우? 왜 그래? 네? 네? 왜 1차 인수가 꼭 있냐고. 왜 1차 인수가 있냐면 1차 인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일명 카르다노의 해법이라고 하는. 근데 교육과정 외의 내용입니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근해 공식 외우면 됩니까? 졸라 복잡해. 알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 필요 없고.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4차 방정식 1차 인수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면 되는데 각각을 근해 공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방정식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1차 인수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도,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A, B 잔뜩 들어있으면 씨발 망했다 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왜냐면 미정계수가 있으면 0 되는 값 찾기가 개 쉬워요. 얘들이 사라져야 되잖아. 딱 봐도 1름 0이지. 세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좋다. 오히려 3차식인데 미정계수가 있으면 1차 인수 찾기가 더 쉬워요. 확정계수인데 알고 보니까 뭐 1차 인수가 3분의 7은 0 된다. 이게 훨씬 잣 같은 상황인 거야. 맞잖아. 그거 다 일일이 넣어가지고 뿔마 3분의 7 넣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0 되네. 그지? 그렇게까지 잘 안 내지만 보통은 뿔마 2분의 1, 뿔마 2분의 3 선에서 끝납니다. 되게 양심적이죠. 근데 사실 못 낼 건 없잖아.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7 넣으니까 0 됐다든가 막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fx를 인수분해를 시도하고요. 아직도 조립제를 쓰는 착한 친구가 있냐? 뒤질라고? 자, 제가 맞춰봐. 뒤진다. 상성만 봐도 맞추겠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1차는 안 맞춰도 돼요. 왜냐면 인수정에서 이미 맞춰줬기 때문에 상성 보고 바로 맞추시면 됩니다. 조립제 그만 쓰시고 시험지 걷어보면 니은자 그만 좀 보고 싶어 이거. 이거 그만 좀 보고 싶다고. 알았어? 왜 선생님 조립제 못 쓰게 하지? 일단 수식을 전개하는 예측하는 능력이 좀 생기면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면 조립제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노트 쓰면 되죠 선생님. 시험지에는 노트를 못 쓰잖아. 우리 학교는 갱지를 줘요 선생님.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인간의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야. 너네가 풀이가 너무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러면 복잡한 문제는 모든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답을 결정해야 되거든. 니네 시야를 벗어나는 걸 반드시 빠뜨리게 돼 있어. 인간은 원래 그래.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조립자 같은 건 공간을 너무 넓게 차지하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내가 글자 크기도 줄이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글자 크기를 줄여놓으면 좁은 공간에 많은 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뭐를 보시면 아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쌤 수업 들어오잖아요. 학교 쌤이 문제 풀다가 갑자기 얼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이랬을 때 모든 쌤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뒤로 갑니다. 칠판 앞에 서 있지 않고 뒤로 갑니다. 왜냐면 칠판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게 시야가 이렇게 제한돼요. 본인이 저기다가 뭘 써서 안 보여. 글자가 안 보인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아주 좋은 거지. 근데 조금 경력이 있으신 쌤들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딱 쳐다보면 내가 저거 안 봤네 이렇게 보이거든. 문제를 푸는 니네도 똑같아. 글자가 너무 크거나 쓸데없이 막 간격을 크게 띄우거나 이러면 문제 풀이 자체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니네가 한눈에 담을 수가 없어. 그럼 시험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적당히 풀이를 좀 좁은 공간에 압축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다고 막 생략하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자, 니은 보면 A, B의 대소관계 나와 있고요. 여기 어떤 나와 있죠?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야 저게? 어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 학생이 한 명도 없네.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존재예요, 존재. 다 알잖아. 존재. 실제로 그 영문으로 쓰여진 수학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이 번역한 거잖아. for some이야, for some.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뜻이 there exists 이렇게 시작하거든. 존재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이라고 하면 존재라고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A, B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니까 1이라는 근이 확인됐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여기다 2를 넣어보고 싶잖아. 맞잖아. 여기다 2를 넣어보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란 말이지. 무슨 말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냐?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루트 3이다. 진짜 아무나 쓴 거예요. 그럼 이게 0이 되게 하는 실수 ab가 존재하잖아. 아무나 써도 된다는 이유가 뭐야? 존재만 확인하면 되니까. 존재하는구나. 다만 지금 2를 저 2차식이 근으로 간다는 거 알았잖아요. 중근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근이면 3중근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을 보시면 4분의 d를 써도 되네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근데 제가 지금 존재한다 마이너스 2와 3, 루트 3을 집어넣었잖아요. 0보다 큽니다. 그럼 중근이 아니죠. 그럼 이게 참인 거야. 존재니까 그냥 하나만 확인하면 되잖아. a랑 b의 하나씩만 존재를 확인했으면 끝난 겁니다. 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디귿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두 정수의 모든 순서상 a, b는 5개냐? 세 실근의 합이 7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게 지금 7이라는 얘기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서로 다른 세 실근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양수해야 되거든요. 아까 썼었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게 양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a에 마3을 집어넣으면 b의 범위가 바로 나와버리죠.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것만 확인하면 안 돼. 이것만 확인하면 안 된다. 이거 확인해가지고 확인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 2라는 근을 얘가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2의 2 더하기 b의 제곱 이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a의 값을 알기 때문에 이걸 넣었을 때 b가 뿔마 루트 5가 아니면 되거든? 근데 뿔마 루트 5는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5개가 이제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5개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면 사실 틀린 거잖아요. 물론 답은 맞았지만 나중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하셔가지고 5개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p 플러스 루트 q다. 일단은 이 말에서 차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 말에서 네 근은 모두 실근입니다. 왜냐하면 복소수는 대수관계를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근을 대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소 비교가 가능하면 실수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근이 모두 실근이다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저런 것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수는 대소관계를 정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네 근은 실근이군. 그래야 네 개 대소 비교가 가능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복 2차라는 사실입니다. 복 2차는 근을 어떻게 갖게 되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두 근을 갖게 됩니다. 이게 되잖아. 물론 만약에 x의 제곱이 0이 나왔을 때는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죠. 맞잖아. 서로 다른 네 근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근을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완벽하잖아. 냈다 0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러면 그죠? 예. 그리고요 저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합이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일 거거든요. 맞잖아. x의 제곱을 꼭 t로 치환해야 되냐? 안 해도 되죠?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저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봤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일 거 아니야.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얘가 3이야. 그리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가장 큰 근이 누구야? 베타잖아. 가장 작은 근은 누구겠냐?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러니까 차는 베타 플러스 알파야. 이게 1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가들? 가장 큰 거는 베타,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러네. 그럼 2베타야 되지 않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니까. 그러네. 왜 잘못 생각했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요. 이대로 보면 이게 맞긴 맞으니까. 베타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래야 되네. 그러네. 잘못 풀었는데 왜 답이 나온 거지? 그럼 2베타가 1이라고 해야 돼요? 맞잖아. 베타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P 플러스 루트 Q인데 그냥 아무거나 두 분 합이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인데 왜 아무거나 두 근이야? 아니 밑줄 아 그냥 두 근의 합이구나. 깜짝이야. 내가 문제에 섞었네요. 예, 그게 아니라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1인 게 맞죠. 왜냐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는 거랑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0이니까. 걔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1일 수 있고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서 1일 수 있죠. 이거밖에 없는데 맞죠? 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일 때하고 베타가 나 맞게 풀었었네요. 네,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래 방금. 알겠죠? 베타가 알파 더하기 1일 때하고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해보잖아요. 제곱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마일인가? 그래야죠. 맞잖아요. 예. 네. 그러면 K도 K 1일 되죠. 4개 다 곱해보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 4개의 이 K니까요. 이게 됐죠? 예, 네. K는 1이다.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이때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맞잖아? 예. 네. 그리고 2분의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이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근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고 가장 작은 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P 더하기 루트 Q라는 게 그냥 1 플러스 루트 5가 되네요. 이러면 P 더하기 Q는 6 나오겠네. 맞죠? 맞잖아. 아니 가장 큰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가장 작은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잖아. 근데 2분의 1 풀만 더 있잖아. 응. 네, 좀 이상한데 허근 나오잖아요. 아니 잘못 써놨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인수하는 걸 잘 봤어야지. 쌤 잘못 썼어요 라고 얘기했어야지. 네. 허근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베타가 알파 더하기 1일 때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집어넣어보면 이게 2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2가 0 돼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 나오거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은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잖아. 그럼 알파의 제곱이 지금 뭐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2 더하기 알파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베타 더하기 1 되거든? 그러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위하고 똑같은 거 나와요.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둘 다 나왔죠?
그래서 1번 케이스랑 그냥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이게 가르치는 게 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제가 잡잖아요. 부호랑 대소를 적게 되잖아. 근데 안 잡고 그냥 합이 1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그 다음에 걔 부호 바뀐 게 또 근이겠지. 왜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문제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정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짓을 안 했으면 그냥 답이 한 번에 나왔겠다 라고 나중에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짓을 잘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하면 1이야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왔을 거라고. 내 말은 나머지 그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직업병 때문에 조금 더 긴 풀이를 하게 됐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넘어가고요. 12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지금 뭐 잘할 때 되지 않았나? 알파하고 알파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알파의 제곱은 알파 바죠. 왜? 네. A, B가 실수니까 라고 말했어야지. 혈렉은 정리는 실계수 다항 방정식에 성립하니까. A, B가 실수니까요. 바꿔 말하면 A, B의 실수 조건이 안 나왔으면 이런 짓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수 조건 때문에 지금 이걸 확인을 한 거고요. 저랑 이제 많이 했으니까 양면에 켤레 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빼는 거 하고 싶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가 공통인수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알파의 제곱이라며,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네요. 따라서 알파하고 알파 바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허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제 다 풀었네요. 왜냐면 저게 상수항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전개해서 a, b 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좌변에 2를 대입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변에 2를 대입한 거에다가 2를 더한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답은 마사다 이렇게. 알겠지? A, B를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구하면 약간 진 느낌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를 꼭 구해서 더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겠지. 그때 이제 구해서 더하면 되고, 얘는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은 학생들 이걸 전개해버린다고요. 전 전개한 게 푸는 건데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두뇌의 스위치가 꺼지기 때문에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잘 하려면 답을 내는 그 순간까지 두뇌가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순간순간 머리에 스위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는 잠깐 쉬고 손이 하는 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돼요. 그걸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지? 왜냐면 머리를 사용해야만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13번 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는 2 넣으면 0 되는 거 인수형을 찾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x-2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가 될 것 같고요. 얘는 0의 한 허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 놓고 차수를 떨고 자고 주어진 식은 알파 마이너스는 그대로 둡시다. 1차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1은 알파로 처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 다음 식은 마이너스 2로 처리할 수 있죠. 얘는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네요. 알파의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로 처리할 수 있네요. 알파의 6제곱 더하기 1은 2로 처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이용해서 차수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2차 언더로. 근데 얘가 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 1로 처리할 수 있냐? 마이너스 1. 그죠? 마이 이거는 알파의 세제곱이잖아요. 또 마이 되겠네요. 곱하기 2. 그러면 마사냐? 이렇게 차수 떨어뜨려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싱거웠네. 잠깐 쉬었다